재개발 재건축하면 좀 많이 떠오르는 게 갈등이에요. 네. 갈등이라는 단어. 물론 이제 조합 내부의 갈등도 있겠고, 뭐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도 있고, 뭐 정말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이런 난관, 허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투자자로서 여쭤보고 싶어요. 네. 이거는 저는 뭐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. 뭐냐면 돈이 네, 많은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된다.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건 이제 상대적이지만 네, 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여윳돈. 네, 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돈이 뭐 당장 뭐 없어도 무방한 그런 돈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.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재개발을 노리고 뭐 어떤 그 빌라 같은 것들도 사고 뭐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뭐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뭐 언제 돼야지라는 개념보다는 언젠가 될 만한 그런 땅이니까 뭐 그냥 땅을 샀다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.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게 몇 년 안에 어딘가 써야 돼. 아니면은 이걸로 나는 뭐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는 어떤 실거주용 집이 필요해. 뭐 이렇게 좀 목적이 명확한 돈이 이게 전부인 분들. 이런 분들은 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오면은 저는 조금 고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 재건축 아파트가 평균 15년 정도, 그러니까 뭐 사업을 추진했을 때부터 뭐 준공까지 평균이 15년인데 평균이라는 게 함정인 거죠. 그러니까 안 되면 뭐 25년, 30년도 가는 것도 있고 반대로 짧으면 뭐 6년 안에 입주하는 데들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이 재건축 투자를 할 때 뭐 어떤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서 실거주 할 생각 하지 말고 사서 어느 정도 상황 봐서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. 이거 끝까지 끌고 가서 하는 거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가치라는 게 지금은 사실 아주 낡은 건물 아파트에 좋은 입지에 땅을 산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땅이라는 건 어찌 보면 가능성이죠. 얘가 앞으로 엄청 멋진 집이 될 수 있는 땅이니까.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산 거는 그러니까 겉에 포장지는 그냥 낡은 아파트잖아요.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투자로 보거든요. 사람들이. 여기서 실거주를 하려고 몸테크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. 그걸 몸테크라고 하는군요. 몸테크는 네. 거의 안 하거든요. 왜냐면 거기 진짜 녹물 나오고 녹물 필터를 끼면 이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고 이런 데들이 많거든요. 워낙 낡기도 했고.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뭐 몸테크를 하든 가지고 있든 하는 거는 이게 앞으로 진짜 개발돼 가지고 멋있는 아파트로 바뀔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게 경기가 항상 순환하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? 또 규제도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은 네. 어느 순간 이게 팍 식어버리는 때가 또 항상 오거든요. 재건축은 막 와 가자 하다가 야 재건축 절대 안 돼. 야 가자 하다가 절대 안 돼. 이걸 계속 반복해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운대가 딱 맞지 않으면 정말 나는 이 돈이 내 전 재산인데 나올 방법이 없네. 갑자기 뭐 프리미엄이 뭐 2, 3억 붙었던 게 확 없어지기도 하고. 근데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겪게 되거든요. 그래서 투자로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특히 이제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이런 분들은 뭐 다른 거를 하셔도 분명히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는 지금은 뭐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몇몇 그런 난관,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네. 또 장기간으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여윳돈으로 하시고 그리고 좀 롱텀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. 난관이 정말 많아서요. 정말 많고 그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. 이게 재건축을 이제 막 산 어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으로 한 열대 명이 네. 망치랑 이렇게 무슨 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난관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저 끝에가 재건축 준공입니다.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뭐 조합장에 뭐 그런 거부터 뭐 비대위 뭐 법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거든요. 한 1,000명이 모여서 하는 조별 과제다. 아,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까? 정말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여윳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투자 가치로서 의견도 주셨습니다.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. 우리 부익나님 하면 네. 전세 절대로 살지 마. 네. 이 말을 좀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. 네. 얘기 좀 해주세요. 전세 아. 정말
절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? 어떻게 합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세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. 아, 저는 그렇습니까? 항상 월세 아니면 뭐 실거주 뭐 이렇게 했었던 음. 거고 항상 저는 반대로 전세를 주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그 회사 다니면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하면서 전세를 많이 줘보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느꼈던 거를 제 유튜브 시작할 때 초창기에 올려가지고 그게 뭐 다행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전세를 살지 말라고 하면은 화가 나는 분들이 있고 맞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의 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전세를 사는 분들이 뭐 나쁘다 뭐 이 얘기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뭔가 내가 자산을 재테크를 하려고 할 때는 전세가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내가 당장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. 그리고 뭐 나는 그냥 우선은 지금 뭐 내 본업에 집중해야 되고 뭐 특별하게 내가 이 돈을 뭐 굴릴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. 그러면 당연히 월세 대비 뭐 이익이긴 합니다. 우리나라의 정책상 뭐 보증보험에다가 뭐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거의 웬만하면은 월세보다는 훨씬 싸죠. 같은 집을 더 저렴하게 그렇죠. 유지비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집을 어찌됐든 간에 뭐 재산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2년 4년 잘 살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재테크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한테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재테크를 하려는 분들은 전세를 살면 두 가지를 놓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집을 살 수 있는 최적기를 거의 대부분 놓치세요.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뭐 요번에도 마찬가지인데 23년 1월이 제일 저점이라고 했는데 23년 1월이라고 해봐야 지금으로부터 딱 18개월 20개월 전입니다. 그러면 전세가 딱 그 사이에 걸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하락했을 때 그 저점 때 내 전세금, 그러니까 내 투자, 내 전 재산이 다 전세에 들어가 있고. 그렇죠. 그러면 전세가 가장 무서운 거는 집주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종료 안 되면 집주인은 안 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저 나가고 싶어 해도 집주인이 싫은데요 하면은 대법원 가셔도 못 이겨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를 사는 순간 나는 2년의 돈이 무조건 묶인다는 거죠. 근데 내가 무언가를 투자를 하려는 분들입니다.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최적의 시기에 딱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나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좀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융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세를 살면은 적기를 좀 놓치게 되는 게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이게 뭐랄까 수치라기보다는 좀 감성의 영역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뭐냐면 대부분 전세를 얻을 때 내가 가야 될 만한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세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1000에 80짜리 월세를 얻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1000에 80이면 예를 들어 뭐 1.5룸의 뭐 빌라 같은 거에 살아야 돼요. 예를 들어. 근데 이 똑같은 거를 전세자금 대출, 뭐 중소기업 뭐 대출 이런 걸 받으면은 1000에 뭐 35에서 45 뭐 이렇게 낸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? 나 35만 원 아꼈기 때문에 1년에 400만 원 저축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깐만. 그러면은 전세 대출 받아 가지고 70만 원짜리, 80만 원짜리 정도 그 유지비 정도 이자를 낼 수 있는 집으로 가면 이거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도 얻을 수 있겠네?라고 하면서 집을 더 키우죠. 더 좋은 집으로 갑니다. 그러니까 유지비를 낮춰 가지고 사실 어찌 보면 복지 정책으로 이걸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유지비를 낮춰주니까 난 조금 더 좋은 전세 얻을 거야. 그럼 당연히 집도 커지고 아니면 뭐 아파트도 가고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이건 감성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. 저는 집이 좋아지는 순간 소비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집이 좋으면 뭐라도 더 삽니다. 뭐 하다못해 뭐 세탁기도 하나 조금 더 큰 거 사고요. 뭐 하다못해 침대, 뭐 소파라도 더 좋은 거 삽니다. 그러면 재테크를 하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. 자산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자산 축적해서 무언가 불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좀 소비가 늘어나는 거. 그러니까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2년, 4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 그 시기에 좀 덜 모이는 거죠.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집을 살려고 아니면 뭐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또 1,000만 원, 2,000만 원 모자라네 이런 것들을 겪는 거예요. 제가 투자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얘기도 해보면 항상 이 집 사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2,000만 원이 없어요.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. 2,000만 원만 더 있어도 저기 저 동에 더 좋은 그 뷰를 사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뭐 뒷동에 낮은 층을 샀어요.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
항상 자기가 집을 살 때는 최대한 무언가 더 좋은 걸 사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좀 돈이 모자라서 그때 한 2, 3년 동안 좀만 더 모았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세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명언처럼 굳어진 전세 절대 살지 네. 마라. 예, 말씀 이 두 가지 근거에서 말씀 주셨습니다. 일단 지금이 좀 그런 적절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. 네. 특히 첫 번째 근거 때문에. 네. 왜냐하면 가격은 지금 반등했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지금부터 아직 1년 반이 남았어요. 그런 분들이 많죠. 그러면 네.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후회해도 전세 방법은 계약 없어요. 기간이 네. 방법이 사실은 네. 거의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투자 적기를 판단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전세를 샀을 때 그 적기를 놓칠 수 있겠다.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. 네. 그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런 건 미처 몰랐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거든요. 이런 네. 것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. 자, 벌써 긴 시간 한 시간 동안 그래요, 벌써? 네, 이야기를 이렇게 달려왔는데 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. 워낙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또 만나왔고 네. 또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그밖에 여러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오셨고 또 이 머니 트렌드 2025의 저자로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셔서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. 많은 성공한 인물도 봤고 부동산을 포함해서 혹은 부동산을 넘어서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. 좀 코멘트 조언 주신다면요. 저도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회사 나오고 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참 돈 벌 방법과 기회가 많더라고요. 정말 많고 정말 다양하게 버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된 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걸 돈을 벌지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간단한 치즈 같은 걸 파시는데 이걸 뭐 엄청나게 많이 파셔가지고 집에서 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 실제로 노시긴 하는데 사업체가 이제 엄청 잘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되게 일 열심히 하고 막 그 뭐 아껴가지고 물론 회사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꼭 세상의 정답은 아니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만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뭐 머니 트렌드 이 책도 썼지만 위기는 뭐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고 하잖아요. 근데 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올까?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 눈이 두 개인데 왼쪽만 보고 있으면 이게 위기로 보이겠죠. 근데 이걸 눈을 감고 오른쪽을 보면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도 이제 기회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뭐 좋게 얘기하면 주관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아집과 고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무조건 이 시장은 이렇게 돼. 이제 이럴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얘기는 다 나를 약간 현혹하는 거고 나쁜 거니까 난 저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.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 집값이 좀 상승할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너 집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너가 그런 거 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.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저런 얘기도 들으셔야지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저건 뭐 큰 의미 없는 얘기네. 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줬네라고 생각해 가지고는 그 하나의 어떤 변화는 좀 이렇게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머니 트렌드 2025 이런 책을 저희가 지금 3년째 쓰고 있지만 그 이유가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세상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. 그러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.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계기 삼아서 무언가 나도 좀 고민 많이 해보시기를 좀 바라봅니다. 좋습니다. 아마 이 주신 조언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의 인생을 바꿀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. 이 머니 트렌드 2025 이 책의 목차를 보면 1장이 이제 거시경제 전망. 그 누가 썼죠 이거? 이거는 뭐 정말 예. 이런 분이 없죠. 이 네, 세상에.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광석이라는 분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. 네. 2장이 주식 시장의 새로운 기회. 네. 예. 또 3장 하면 미래 부동산 시나리오. 4장 하면 또 과거와 관성을 버려야 돈이 보인다.
하는 어떤 트렌드 이런 이야기. 또 5장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평균이 올라가는 사회. 6장은 또 테크놀로지 관점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. 7장은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봤을 때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거대한 변화, 바로 기후 변화죠.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다채로운 어떤 관점에서 뭐 정말 저명한 작가들이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여러분이 이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공부를 하고자 한다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2025년을 나름 한번 조망해보고, 오늘은 물론 부동산 관점에서 포커스를 두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트렌드 2025를 추천드립니다. 이 책하고 2025년 경제전망서를 같이 사시면 정말 단단해지겠네요. 그러겠네요. 네. 네. 네, 지금쯤이면 이 영상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경제전망서를 사셨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걸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참 마무리하기 전에 소감 말씀을 여쭤죠. 제가 소감이요. 그동안 워낙 인터뷰 대상이었다가 네네. 오늘은 제가 질문을 주로 드렸습니다.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한 소감 어떠십니까? 네. 예. 우선은 또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좀 아까 말한 대로 기계나 이런 것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서 또 세팅도 좀 좋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던 입장에서 또 반대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니까 역시 또 진행이 또 워낙 또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너무 부드럽고, 또 이제 본인의 의견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. 네.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, 또 역시 여러분께서도 우리 부익남 정태익 대표님의 뷰, 그리고 어떻게 좀 이 경제를 잘 보고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좋은 참조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까지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